자, 파브리시오 로마노의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뭐 거피셜이라는 거죠. 이 아저씨는 많은 기사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히어리고 뜬 게 빠그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최근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기도 했고. 에릭 터너 감독이 아약스를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시즌,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감독 부임이 뭐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터너랑 같이 지금 아약스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미첼 반더가흐가 또 이제 코치로서 합류할 최우선 후보라고 하고요. 아약스와 맨유 사이에는 이 터너의 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한 27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논의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 계약 기간은 뭐 3+1 정도로 지금 현지 언론 쪽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예상했던 누구야? 랑닉이 이제 또 컨설팅을 좀 해주고 그렇죠. 감독은 터너하고 오는데 사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림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 오피셜이 뜨느냐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뒤에 붙일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덕현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 관련된 커뮤니티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이 많을 겁니다. 예전부터 네덜란드와 아약스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짜 최고죠. 전문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되는 이제 이 형이 닉네임은 낑깡대부라고 있습니다. 낑깡대부 맞아요. 낑깡대부. 진수 형이 이제 옛날에 저 이제 번개맨 원투펀치 때 그때 또 원년 멤버였거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봤었어요. 지금은 전화 연결을 한번 하고요. 나중에 완전 오피셜이 뜨면 진수 형 한번 모셔서 좋죠.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아마 진수 형은 아약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지도 모릅니다만 또 방송하면 다 그렇지 않은 분이니까 이거 그 또영주 TV에 나와 진수 형이. 그렇지. 거기서 맞아요. 보시면 되거든요. 그분의 이제 진수 형의 이야기를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사 종합을 한번 해보죠. 우선은 맨유행 기사는 뭐 로마노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BBC도 그렇고 유력한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온다고 봐야 되고요. 이 디에셀레틱에서 되게 이제 그 약간 특집 느낌으로 기사를 낸 게 터너의 임무 맨유를 구하라. 약간 그 영화 제목 같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라.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 있었죠. 신하균 나온. 근데 개 명작이죠. 명작이에요? 진짜 존나 명작입니다. 그래요? 2003년에 대한민국 영화의 명작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포스터가 조금 좀 B급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보고 나면 후회하지 않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좀 보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안 봐가지고 저는 그냥 포스터 보고 안 봤거든요. 그럴 법해. 사실 좀 이상하니까. 약간 그 다세포 소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저 극장에서 봤거든요. 전설입니다. 제가 그 다세포 소녀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그리고 뭐 또 몇몇 개 있어요. 그 2424, 긴급조치 19, 교도소 월드컵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전설이야 다. 어쨌거나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맨유를 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포지션별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점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거를 찝었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보면 대야 선방 능력은 최상이다. 인정이죠. 이거는 이제 인정인데 문제는 대야 이 온더블 상황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의 이런 볼 배급이라든지 좀 발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발밑. 사실 대야는 그런 유형의 골키퍼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나 미스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맨디. 그렇지. 비슷한 단점을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야는 굳이 따지면 노이어과가 아니라 좀 오블락과죠. 그렇지. 대단한 세이브를 자랑하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막 노이어처럼 나가가지고 이게 스리퍼키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대야가 되게 최근에 몇 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위기일 때마다 선방 능력을 아주 지대하게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대야가 잘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메뉴가 좀 어렵다. 수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반증할 수가 있겠고 이 대야가 어떻게 보면 이 빌드업을 전개를 한다든지 볼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뭐 패스 미스나 좀 부정확한 롱패스 이런 것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방 빌드업이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요즘 우리가 보는 선진 축구의 입장에서 뭐가 옳은 축구인지 모르지만 그 리그를 선도하고 유럽을 선도하는 팀들이 보통 발밑 좋은 골키퍼들을 쓰잖아. 근데 대야는 그런 종류의 키퍼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사실 터너 감독의 아약스는 그런 키퍼들을 선호하는 또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터너가 되게 또 오랫동안 주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던 오나나도 이제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건 좋지만 불안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 있는. 그러니까 펩과라고 봐야죠. 그쵸? 이런 골키퍼 활용에 있어서는 온더볼에 좀 유능한 그런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대야에 대해서 과연 이게 턴아웃 축구가 왔을 때 맞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중앙 미드필더와 이 높게 위치한 양 풀백 그러니까 풀백은 상당히 전진을 하니까 이 풀백들에 대해서 양질의 패스로 볼 배급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 가능한 골키퍼를 선호를 한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야가 물론 저는 선방 능력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떻게 보면 전 지금의 상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블이 너는 그거잖아. 약간 예전 정통 골키퍼를 좀 더 좋아하잖아. 저는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정통적인 유형을 선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주은 형이랑 비슷해요. 네, 저는 공격수 말했잖아요. 저는 공격수도 무조건 골만 잘 넣으면 된다니까요. 수비가 난 필요 없음. 역시 네, 보추. 보추 오랜만에 듣네요. 아, 보추. 네, 그랬죠. 네. 제 별명들이 사실 생기고 나서 사장된 별명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그것도 주은 형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별명이 많은데 보통 쓰이는 거는 다 없어져. 좋지 않은데. 조심해요. 옛날에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느끼죠. 이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길이야. 그 혼자 가는 길입니다. 유일하게 나무위키에서 논란 탭이 있는 우리 출연진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논란 탭이 없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에서 묘사하기로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한 명 없이 빌드업 진행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뭐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제 빠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 아니면 턴한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라는 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딘 앤더슨이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턴아웃의 축구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아예 나는 다른 골키퍼를 영입을 할 수 있다고 봐. 뭐 그거는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예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뭐 수비 뒷공간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수비가 순간적으로 전진해 있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스위퍼 유형의 키퍼들은 커버를 해줄 수 있죠. 그치. 뭐 당장 에데르송이 보여주는 거나 그런 걸 놓고 봤어요. 근데 대야는 이거와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우풀백입니다. 여기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완비사카는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완비사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긴 다리를 이용한 태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범위에서 수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완비사카의 수비력이 좋느냐? 수비력도 아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장점은 원래 없었는데 별로였는데 수비력인 부분까지 사라지다 보니까 무장점 풀백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완비사카의 온더볼 이 수준,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따졌을 때 이거 프리미어리그 동 포지션 대비 최하위권까지는 아니고 하위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나는 그 최하위권은 이렇게 얘기를 바꾸면 최하위권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 맨유가 경쟁해야 되는 팀이 어딥니까?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이런 팀 아닙니까? 그럼 거기 오른쪽 풀백 카이 워커, 아놀드, 리스 제임스 이런 쪽이야. 그럼 거기에 비하면 하위권, 최하위권이 많이 떨어지죠. 4명만 놓고 보면 4위니까 최하위잖아. 근데 다 잉글랜드 풀백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네. 잉글랜드 좋은 풀백들이 많네. 잉글랜드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좋은 선수들이 쏟아져 나올 때 동 포지션에 쏟아져 나와. 이게 분배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축구 진짜 열심히 볼 때 그러니까 팬의 입장으로 그때 잉글랜드의 고민거리는 왼쪽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래.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엔 제라드도 세우고 아니면은 조콜도 세우고. 조콜이 좀 분전을 많이 했고. 다우닝도 들어가고. 그리고 긱스 이제 뭐 귀화시키는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여기 얘기하는 트리피어까지 있단 말이야. 잉글랜드 오른쪽 풀백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완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오버래핑하고 뭐 공격하다 많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냉정하게 공격 전개에 관여를 많이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맨유 팬들이 원하는 어떤 그 수준에 나는 못 미친다고 봐.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풀백의 그런 불안함에서만 끝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덜한데 이 완비사카 때문에 같은 우측에서 활약하는 산초 역시 피해를 본다라고 디에슬레틱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우리가 중계 중에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룩쇼가 있는 좌측 빌드업보다 오른쪽이 예를 들어 맥토민이나 뭐 이쪽에 나오는 선수들이 볼을 잘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오른쪽 공격이 막혀서 왼쪽으로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묘사하는 이 턴아웃의 축구는 이 턴아웃 축구상에서의 풀백은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격수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미드필더랑 연계가 가능한 자원이어야 된다. 근데 완비사카 달로 저는 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란다고 보고요. 오히려 달로가 낫다라는 그 판단이 드니까 달로가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풀백 영입이 좀 시급해 보인다. 있어야 돼요. 이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산초가 완비사카랑 함께 우측에서 활약할 때보다 루크쇼가 나와서 왼쪽으로 이 포지션을 옮겼을 때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공을 배급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는 그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그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산초가 가. 그러면 뭐 지금이야 서브로 쓰이다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만 래시포드
걔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나마 나은 데가 왼쪽이야. 근데 산초가 왼쪽으로 하면 레시포드 오른쪽으로 가네. 그렇죠. 레시포드 원래 오른쪽에서 못해. 근데 뒤에는 또 이 빌드업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이 전체적으로 답답하다. 이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네. 삼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맨유에는 포지션 명칭상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들의 수비력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과하게 저는 그냥 완전 까내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도박식으로 태클한 이후에 태클 실패 그리고 수비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많다. 이게 진짜 무책임하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양 윙어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나 헌신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맨유의 포백 이 전부 커버하기에는 진짜 이 공간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많고.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메워야 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백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입은 필요하다. 그리고 수비끼리도 상호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보니까 리즈 캘빈 필립스 링크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물론 리즈 선수가 뭐 맨유로 이적을 안 한 건 뭐 앨런 스미스도 있었으니까 그렇긴 그런데 캘빈 필립스 같은 선수 오면 좋죠. 좋지. 네, 좋은 자원이 볼도 잘 차고. 그리고 전진성 있는 미드필더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맥토미니나 프레드 이 두 선수도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왜냐면 프레드가 그 이후에는 잘했거든. 물론 뭐 오락가락하는 타이밍이 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두 선수 모두 볼을 전진시키는 빈도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거이어와 쇼 이 두 선수가 볼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데 사실 저는 맥거이어가 이 역할을 그렇게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삼선 자원들이나 중앙 미드필더 자원 쭉 보면은 일단 반더비크가 있긴 해요. 반더비크는 잘 썼죠. 근데 터너가 잘 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 궁금해. 데려왔을지 아니면 안 맞다고 판단할지.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삼선에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수비형 미드필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따졌을 때는 영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고 이제 공격 지역에서는 이제 호날두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호날두 저 한 방 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올 시즌에 헤트트릭이 비교적 최근에 또 두 번 있었잖아요. 토트넘전 있었고 노리치전 있었고. 근데 공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호날두가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온더블 상황에서 호날두가 공을 이제 잡고 있을 때 전진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호날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터너 감독이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세트피스. 이 리그 최하위 20위인 노리치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세트피스 득점이 적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루크쇼, 산초 좋은 크로서들이 있어요. 측면에서 좋은 퀄리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맥과이어 그리고 호날두처럼 좋은 공중볼 능력을 지닌 이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트피스 득점이 부족하다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터나가 손봐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전체적으로 터나가 이거 종합하면 그거예요. 할 게 많다야. 할 일이 많다. 그것도 전 포지션에 걸쳐서 뜯어 고쳐야 될 때가 많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터나 감독의 특성, 그러니까 진짜 아약스와 네덜란드를 쭉 팔로잉하고 있는 이 진수형 낑강대부가 보는 터나 감독의 특성과 이 우려점, 맨유에 와서 어떤 거를 좀 선제적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국내 아약스와 네덜란드 관련해서는 자타공인 이 최고의 이 전문성을 자랑하는 낑강대부 진수형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시점에 나를 부르는 게 맞아? 그럼요. 뭐 사실 에릭 터너 감독에 대해서 진수형만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내 기분도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좀 심심한 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타 TV 출연은 지금 처음이시죠? 그렇죠. 예. 맨날 나 언급만 하고. 맞아요. 얘기는 자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지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영주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수형이 좀 익숙하실 텐데 조만간 또 이제 진수형이 만약에 에릭 터너 감독의 오피셜이 뜨면 직접 한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정이랑 같이 한번 오시죠. 가서 그러면 눈물 흘리면 되는 건가요? 눈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터너에 대한 어떤 그 보내는 편지 이런 거. 맨유 팬분들이 터너 감독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국내 팬분들은 대부분은 터너 감독을 이제 문서로 접하거나 혹은 챔피언스리그의 아약스의 경기로 좀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의 맨유의 상황에 터너 감독이 좀 이른바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테너 감독이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테너 감독이 감독직은 꽤 늦게 시작했어요. 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 인물이 그래도 네덜란드 축구계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코치직으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고 그 코치직에서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다. 아하. 이 사람은 전술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과거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트벤테나 PSV 그리고 샬케를 거쳤던 프레드 루텐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오, 네네. 이 루텐 감독의 말하자면 오른팔, 오른팔로 이제 활약하면서 실질적인 전술을 다듬는 이런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얘기가 알려졌고 네. 이런 인물을 이제 감독으로 처음으로 등용한 게 고에드 시절의 디렉터 오베르마스예요. 오베르마스가 이렇게 감독으로 이제 뽑으면서 네. 커리어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가르디올라 감독과 그렇죠. 교감을 하고 위틀레트 아약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나 감독이 됐거든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런 어떤 능력이 어쨌든 LDBG보다는 큰 무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것이며 진수형이 생각했을 때 맨유로 넘어온 다음에 우려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직접 한번 진수형을 좀 모시고 특집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굉장히 큰 무대예요. 네. 모든 감독들이 정말 내노란 명장들도 와서 고생하기도 그렇죠. 하고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는 곳이고 예. 이런 무대에서 이제 테나 감독이 바로 첫 발을 내딛는 거 분명히 어려운 작업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을 쭉 둘러봤을 땐 아무래도 아약스와 결이 비슷한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좀 더 순조롭게 적응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맨유는 좀 다른 성향의 클럽이잖아요. 테나 감독의 이런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술을 곧바로 입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뭐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라고도 하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감독이 이제 고에드 그러니까 2부에서 약팀도 맡아봤고 강팀의 2군도 맡아봤고 그리고 LADBG 위트레트에서 말하자면 중위권 클럽도 맡아봤어요. 그러면서 전술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 다양한 팀을 만들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도 길러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생각보다 맨유에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뒷받침되는 것들은 이 테나 감독이 위트레트 시절에도 그렇고 아약스 시절에도 일부분 그런 면이 있는데 상황에 잘 순응하는 그런 타입이기도 해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고집이 있는 타입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갇혀져 있는 데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맨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 경기장에서 모습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막 테나 감독이 오면은 팀원들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렇게 맞으셔야 되고 이렇게 맞춰야 돼 되게 까다로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 의견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참 정리를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전술적인 포인트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도는 역시 뭐 하부리그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원 안에서 짜내는 법도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적응은 할 것이다. 우려점은 잉글랜드 축구의 어떤 원류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맨유가 참 맨유도 그렇고 빅클럽들이 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는 팀들이 아니잖아요. 금방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인내심이 얼마나 있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이고 그 기간 내에 이제 팬들이 그리고 구단이 원하는 수준의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이게 형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많아져서 조만간 이거 오피셜 뜨면 한번 그 넘어오셔서 디테일한 그 테나라고 있는 게 맞아요? 뭐 터너라고 읽어도 되죠. 예, 저는 테나가 익숙해서 테나라고 읽는데 우리 또 표기법에 따라서 하면은 터너라고도 읽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특집 한번 제가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네. 네.